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파트 2부인데요. 1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은 공식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투자 단계가 오를수록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를 재는 잣대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투자했던 회사 하나를 전체적으로 회부를 해보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가 5년 동안 6번의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6번이 전부 다른 잣대로 측정이 됐는데요. 밸류에이션은 10억에서 630억까지 높게 진화하게 됩니다. 그 6번의 라운드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부의 핵심 프레임만 30초 복습하고 갈 건데요. 먼저 프리시드와 시드 단계에서는 상대 가격, 즉 계산이 아니라 투자자가 즉 누가 인정해 줬냐라는 이 정성적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리 A로 올라가면 갈수록 GMV, 즉 거래 멀티플, 트랙션 검증 단계인데요. 시리즈 A로 넘어가게 되면 공헌이익 또는 단위 경제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시리즈 B 단계로 넘어가면 매출에 대한 멀티플과 에비타, 그리고 재무 검증, 그리고 시리즈 C부터는 드디어 퍼, 즉 이익과 상장성을 봅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띄워놓고 보시면은 오늘 사례가 두 배로 재미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A사입니다. 여기는 식자재 마트와 고객을 디지털로 잇는 O2O 거래 플랫폼입니다. 고객이 앱으로 주문을 하면 동네 식자재 마트가 바로 배송해주는 모델인데요. 2020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직원은 40명이 넘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고 제가 초기 투자부터 각 라운드별 디테일을 정확하게 알 만큼 가까이에서 지켜본 회사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약속드린 대로 회사명과 일부 숫자는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5년 동안 어떻게 10억에서 630억이 됐는지 각 라운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도를 한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라운드 1, 즉 프리시드에서는 10억 기준으로 투자를 받았고 이때 잣대는 상대 가격이었습니다. 즉 투자자가 인정해 주는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의 시드에서는 12억 밸류. 여기에서는 현금이 곧 협상력이라는 뼈아픈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A에서는 26억, 즉 여기에서는 GMV 멀티플이 처음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 4, 즉 시리즈 A 단계에서는 130억. 여기에서는 공헌 이익으로 기업의 가치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라운드 시리즈 B에서는 310억의 기업 가치인데요. 이때는 매출에 대한 멀티플과 에비타, 그리고 여섯 번째 라운드에서는 시리즈 C 단계에서는 630억. 즉 여기에서는 4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라운드마다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전부 다르게 보이는데요. 각각의 한 라운드씩 자세하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시드 단계는 2020년도에 이제 막 회사가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때 A사가 가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팀밖에 없습니다. 즉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과 팀, 사실상 이게 전부였는데요. 매출은 1억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고 투자자 인맥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밸류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계산이 아닙니다. 즉 대표가 이 업계에서 10년을 굴러먹었다. 또는 같이 하는 팀이 검증된 사람이다. 또는 아이템이 최근 트렌드와 맞다. 이걸 보고 초기 투자자가 10억이면 들어가겠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상대 가격 거의 그대로죠. 초기에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투자자가 인정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드 라운드. 여기서 제가 이 사례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94만 원. 이게 뭐냐면 다음 라운드 협상을 앞둔 시점에 창업팀의 법인 통장의 잔고입니다. 즉 현금이 바닥난 건데요. 직업 월급날은 다가오고 또 이 상태로 투자자 앞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이 아니라 거의 구조 요청에 가까운 거죠. 즉 투자자는 귀신같이 알게 됩니다.
'아 이 회사 지금 돈이 급하구나.' 그러면은 밸류를 올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결국 4 개월 뒤에 라운드가 닫히는데 잣대는 그대로 상대 가격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보여준 기업의 성장세 덕분에 25% 할증을 받아서 12억, 즉 유치 금액은 1.6억 이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즉 런웨이가 곧 투자에 있어서 협상력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3 부에서 더 깊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제 프리 A 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새로운 잣대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때는 GMV 즉 거래액입니다. 이 시점에 A사는 뭐가 달라졌느냐? 이때는 이제 제휴마트가 13 개가 됐고 또 마트 한 곳당 월 거래액이 3천만 원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이거를 연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래액 기준으로는 약 47억 원 정도가 되고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투자자와 마주 앉으면 "저희 팀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숫자로 말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닥에는 이제 시장의 룰이 있는데요. O2 플랫폼은 연 거래액의 0.5 배에서 2배 사이로 매긴다라는 이러한 그 룰이 이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배운 멀티플이 인제 실전에서 등장하는 순간인데요. 자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A사는 거래액을 깔끔하게 연 50억 으로 잡고 배수는 보수적으로 0.6 배를 제시합니다. 즉 50 곱하기 0.6 이거는 인제 30억 기준인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가 이 숫자에 그냥 사인을 할까요? 안 하죠. 이 두 가지를 파고듭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 언제 돈이 급해지나 즉 결국에는 또 런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잔고가 바닥났던 회사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 라운드에는 이제 팁스 운영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팁스 추천권을 줄 테니 밸류를 좀 양보하셔라."라는 이제 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30억 에서 10% 디스카운트가 된 26억 원에서 인제 합의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공식대로라면 30억 인데 협상이 결국에는 26억 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밸류에이션은 공식이 아니라 협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라운드는 이제 드디어 이 기업이 시리즈 A 라운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잣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원이익인데요. 공원이익 단어가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간단합니다. 즉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돈, 한 건 팔 때마다 실제로 남는 돈입니다. 시리즈 A 투자자들의 질문은 딱 하나로 모입니다. 마트 한 곳을 붙이면 그 마트에서 진짜 돈이 남는가? 이게 거래액이 아무리 커도 팔수록 손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단위 경제 검증 단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창업팀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그 계산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A사 즉 창업팀의 단위 경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휴마트가 76개로 늘었고 마트 한 곳당 연간 공원 이익이 대략 2억. 그럼 계산해 볼까요? 2억 곱하기 76개 152억 인데요. 그런데 최종 합의된 밸류는 130억 입니다. 어? 152 인데 왜 130 이지? 이게 인제 실전인데요. 152억 이라는 계산값은 협상의 시작점 즉 앵커일 뿐이고요. 투자자는 76개 중에 신규 매장 절반은 아직 검증이 덜 됐다. 이걸 가지고 인제 끝까지 절삭하고 결국에는 130억에 디스카운트를 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밸류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창업팀과 투자자의 앵커링과 협상이다. 이 한 줄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라운드에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라운드 즉 처음에는 50억 유치 확정이었습니다. 보도자료 낼 준비까지 이 팀은 했었고 그리고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도 43억 이었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 한 투자 심사역이 "아 우리 15억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10억 으로 깎입니다. 심사역은 그 회사의 최종 결정자가 아니거든요. 즉 창업자 입장에서는 5억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또 격언이 있습니다. 즉 "입금이 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즉
확정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믿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3 부에서 다시 다룰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 시리즈 B에서 이 회사는 이제 제법 아주 성장을 잘하게 됩니다. 매출은 35억, 그리고 상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회의실에도 등장하고 하게 되는데요. 상장이 3 년에서 5년 안에 보인다 싶으면은 투자자의 또 잣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매출에 대한 멀티플, 즉 일부에서 배운 PSR, 즉 A사가 잡은 앵커는 매출 35억 곱하기 PSR 10배, 즉 350억, 이 숫자를 들고 시장 탐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리즈 B쯤 되면 투자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칼을 인제 꺼내 들죠. 그 칼의 이름이 바로 실사입니다. 재무실사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첫째, 매출이 사실은 58억 정도였고요. 35억이 아니라, 즉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과소 계상대에 있던 게 실사로 바로잡힌 거죠. 이것만 보면 굉장히 창업팀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PSR 10 배를 그대로 적용하면 580억 이니까요. 그런데 둘째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 적자라는 사실이 또 함께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매출이 늘어도 적자네요. 그러면 PSR 말고 에비타로 한번 봅시다. 즉 협상의 기준 자체를 옮겨 버린다는 거죠. 결국 580억은커녕 310억에 합의하게 됩니다. 즉 유치 금액은 110억 정도였는데요. 이게 실사의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드러나는 만큼 깎인다라는 거죠. 같은 회사, 같은 시점인데 어떤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서 580억과 310억을 오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라운드 시리즈 이제 C 라운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퍼의 시간입니다. 즉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잣대, 즉 이익의 몇 배이냐를 보고 잣대를 재게 됩니다. 즉 이 A사, 즉 창업팀의 예상 영업이익이 50억, 여기에 업종의 펄을 20배 곱하면은 대략 1,000억 정도인데요. 와, 드디어 인제 유니콘 가나 싶으면서 저도 인제 굉장히 좋았죠. 저는 인제 초기 투자자로서 저의 또 지분의 가치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또 여기서도 협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실사를 거치면서 30% 디스카운트, 즉 프리머니 700억, 거기서 추가로 10%에 대한 조정, 즉 최종 투자 전 기업 가치 630억으로 라운드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유치한 금액은 100억, 즉 1,000억짜리 계산이 협상 테이블을 거치면서 630억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라운드도 공식대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6 개의 라운드를 한 줄로 세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10억, 그리고 상대 가격, 두 번째 라운드는 12억, 성장세에 대한 할증,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26억. 여기서는 GMV 곱하기 0.6 배, 그리고 네 번째 라운드는 130억. 여기서는 공원 이익의 곱하기 규모, 그리고 다섯 번째 라운드는 310억. 즉 여기서는 매출과 에비타. 여섯 번째 라운드는 630억. 퍼 곱하기 예상 영업이익. 이렇게 5년 동안 6 번을 쟀는데 6번 모두 다른 잣대였습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협상이 계산값을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죠. 할증, 할인, 절삭, 협상축 이동, 그리고 또 할인. 오늘의 결론입니다. 즉 같은 회사인데 매번 다른 잣대로 쟀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리시드라면 인정을 내가 어디까지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액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GMV로 말할 준비를, 그리고 단위 경제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공헌 이익으로 증명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회사가 지금 어떤 잣대로 측정되는 단계인가, 이걸 아는 창업자와 모르는 창업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를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라운드마다 계산보다 협상이 결과를 흔들었다는 것. 즉 런웨이, 팁스 추천권, 실사, 그리고 투심을 통한 또 투자 금액에 대한 삭감, 이게 전부 협상의 변수들인데요. 그래서 3 부에서는 이 협상의 진실을 5 가지 또 법칙으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5 가지입니다. 저희 정석비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3부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석비즈의 이동건이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가입하시면은 많은 AI 활용 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